네, 이럴 거면 뮤지컬 59의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이번 주 네, 이번 주 임유는 와일드 없는 와일드 그레이 팀과 함께합니다. 역할 소개랑 TMI.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일드 그레이에서 로스 역을 맡고 있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수염을 밀려고 거울을 봤는데 밀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푸릇푸릇하게 조금 이제 자국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샵에 갔더니 너무 많이 자라 있는 거죠. 2시간 새에. 그래서 그 샵 선생님께서 면도기를 하나 샵에 좀 구입해 두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려졌나요? 네. 아니 근데 오늘 두 분 다 샵에 갔다 오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원래는 그 공연 외에는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데 이제 그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셔가지고 형 이제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은 아니지만 역시 1등은 네, 다르다. 역시. 어쨌든 보이는 역시. 라디오라도 조금 이렇게 가꾸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샵에 다녔습니다. 형 근데 똑같아요. 평소 모습이랑. 욕이요, 칭찬? 아니 칭찬이죠 형. 욕찬이지. 욕찬. 알겠습니다. MZ 세대는 이런 화법을 쓰는 걸로. 네. 똑같아요 형. 샵 간 거랑 안 간 거랑. 여기 수염만 있었다 가려질 뿐 그냥. 그러니까 별다른 차이가 없으니 그냥 다녀라. 둘 다 잘생겼다. 돈을 썼는데 똑같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네. 대본대로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리현입니다. 저는 보씨 역할을 맡았고요. TMI는 오늘 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한 4시간 자다 나갔습니다. 왜 불면증이 심해지신 거예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요즘 좀 심하더라고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보씨 역할을 맡은 윤석호입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짜파게티에 반숙 계란을 해서 먹고 왔습니다. 제가 짜파게티를 진짜 잘하거든요. 와. 여기 셋 다 짜파게티 장인들이어가지고. 부심들이 네. 다 짜파게티 부심이 있어. 저는 그 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오 진짜요? 예. 저는 물을 안 빼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좀 하네. 네. 졸이면서 맞추는 스타일이시구나. 근데 그게 면의 그치, 간이 그치. 깊숙이 배기 때문에 그치. 쫀도 맛있죠. 그치. 네. 전문적이네요. 그럼. 네. 청취자분들께서 와일드 그레이 후기를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한 명씩 읽어볼까요? 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훈님, 첫 공을 관극했는데요. 넘버가 너무 좋아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없잖아요. 후두둑 없잖아요. 후두둑. 조금 더 리얼하게 오케이. 좀 하고 싶어서. 지훈 로스는 온 영혼을 다해 와일드를 사랑하며 지키고 싶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데 서툴 뿐더러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성격으로 보였어요. 굉장히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로스를 그쵸. 봐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로스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훈님, 이런 보석 같은 이런 보석 같은 분이 어디 계시다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아프지 말고 평생 노래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일드 그레이는 오스카, 보시, 로스 세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내 모든 걸 다 내놓을 만큼 무언가에 빠져들고 사랑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극입니다. 가장 맑고 순수한 석호 보시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유유. 전 분명 보시맘으로 극장에 들어갔는데 로스가 안타까워졌어요. 모두 와일드 그레이 관람하시고 보시맘 vs 로스맘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트원 시어터 1관 기적의 시야 공연장으로 많이 보러 와주세요. 와일드맘은 없는 건가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와일드맘 찾기는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와일드도 만만치 않게 힘든. 사실 가장 고생하죠. 그렇죠. 와일드가 그쵸. 퇴장도 거의 없이. 그쵸. 예. 네. 네. 네, 리현님? 리현. 리현. 제가 항상 이런 거 너무 창피하고 좀 더 씩씩하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언님, 귀여운 배역 마라맛 배역에 이어서
섹시한 배역까지 잘하시다니. 점점점. 도대체 안 어울리. 도대체 안 어울리는 게 뭐죠? 섹시함도 저 그렇죠. 섹시하죠. 지금이- 살로메에서 그렇죠. 한번 연구 더 해볼까요? 예. 나쁜 아빠랑 늑다리 오스카가 잘못한 거지. 우리 보시는 잘못이 없어. 로스도 안타깝고 이건 다 오스카 잘못입니다. 유교결인 저를 보시맘으로 만든 김리현 씨 책임지세요. 감사합니다. 와 유교걸인데 보시맘 쉽지 않군요.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네, 많이 섹시하시더라고요. 아니 보셨어요? 맞죠? 처음에 엄청 걱정하셨잖아요. 대학로의 바보 라인이다. 나 섹시 라인이 아니다. 바보 라인이요. 그렇죠. 바보 라인이라고 좀 그렇고 약간 빈구미 빈구미 역할만 약간 아니 제가 그 리언이 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와일드 그레이에서 처음 만났는데 딱 봐도 저보다 동생이 이제 근데 나도 형인 줄 알았어. 근데 나도 그런 줄 그래서 알았어요. 또 굉장히 좀 귀엽고 잘생긴 동생이 또 한 명 알게 됐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통성명을 하고 근데 너무 많이 익숙한 이름인 거죠. 김리현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네이버에 쳐봤더니 저보다 한참 형인 거예요. 한참용이에요? 한참 형이지. 2살. 그래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프로필 촬영 찍을 때 이제 지훈이랑 별로 안 친했을 때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늦었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지훈이가 딱 찍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뭐 아직 통성명을 안 했으니까 네. 혹시 죄송한데 그 주차장이 어디 막 이렇게 존댓말했던 기억이 형님인 줄 알고 조심스럽게. 네, 그러면 네, 본격적인 와일드 그레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부 질문에는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일드 그레이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석호 씨. 네. 제가요? 네. 와일드 그레이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을 쓴 오스카 와일드의 그렇죠. 그 시대적 배경이 19세기 런던 말 이야기인데요. 그때 엄청난 이제 압박감, 시대적 이게 귀족 문화, 이제 그 계급 사회가 엄청나게 있었던 그런 네. 갑자기 역사 공부를 시켜주시네요. 그런 그런 작품입니다. 네, 오스카 와일드의 실화를 이거 오늘 19세기 런던의 귀족 사회를 표현한 극이라고 하네요. 그런 와일드 내용이 그레이가. 전혀 나오지가 않는데. 네,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다른 작품이 작품을 하고 아닌지. 다시 해도 될까요? 네. 와일드 그레이는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로 이제 보시 그리고 로스와 와일드의 이제 조금 안타까운 또 뜨거운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얼굴 빨개졌네. 굉장히 정리를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잘했어. 지금 제가 여기서 질문할지 몰랐죠. 네, 몰랐습니다. 네. 네. 조심하세요. 공연장은 어디죠?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1관입니다. 공연 기간은요? 9월 언저리쯤 합니다. 예. 9월 3일까지. 9월 3일까지. 9월 3일까지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에 충실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되게 중요한 그렇죠.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쵸. 현실에 충실한 거. 현재에 충실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현실에 충실했어요. 아니 네. 오늘 약간 캐스팅에 실수가 있는 게 MC를 봐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왜 제가 여기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중심을 딱 잡고 네. 중심을 딱 잡아줘. 알겠습니다. 좋아. 와일드 그레이에 참여하신 이유를 알고 싶어요. 네, 지훈이 형. 리온이 형을 보면서 갑자기 네네. 지훈이 형 이렇게. 네네. 알겠습니다. 참여한 이유. 공연을 보셨나요 일단? 공연을 그때 제가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그 초대권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매진 행렬이 이어지는 바람에 맞아. 예, 그래서 못 보러 갔습니다. 제가 며칠 날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초대를 요청까지 드렸었는데 범재 형께서 지훈아 미안하다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못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참여하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범재 음악 감독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는 분인데 제가 사실은 이 와일드 그레이가 이제 개발 단계에 있을 때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노래를. 오. 네, 제가 가이드 녹음을 하면서 오. 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저에게는 뭔가 좀 애정이 있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형이 이걸 만들었다고 해도 만든 거는 범재형과 이제 그러니까 같이 네, 어쨌든 네, 이렇게 제가 만들지는 않았고요. 그냥 가이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한번 불러봐 하면 제가 불러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범재형의 어떤 그런. 그래서 노래가 어려운 거군요. 근데 제가 그때도 형 이거 절대 안 돼. 너무 어려워. 하면서 공연이 하루하고 말 게 아니니까 그렇죠. 좀 난이도를 낮추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또 예술가의 어떤 또 고집은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듣기 좋고 좀 아름다운 노래가 탄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같이 이렇게 제안을 받았을 때 꼭 하겠다, 꼭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오디션을 봤었죠. 지원을 했었죠. 원래도 로스로 네, 로스로 했었습니다. 석호 씨는요? 저도 범죄 감독님 께서 이제 같이 미드나잇을 저는 했었어서 알고 너무너무 저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감독님이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제이가 왔어요. 보시로 했으면 좋겠다 같이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스위니 토드를 이제 막 연습 단계에 시작하고 있을 때 그때 막 고민을 했죠. 대본도 보고 엄청 오래됐구나. 네. 근데 음악 악보는 못 받았어가지고 음악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범죄 감독님이 너 대본 받았다며 하면서 전화 오셔가서 그때 내가 음악 만든 거 한번 들어봐라. 이건 내 음악이고 여기 와일드 그레이에 나오는 보시 음악들이다 하고 싹 다 보내주셨는데 그걸 듣자마자 한 채 고민도 없었어요. 바로 그냥. 네. 어떤 원래는 노래가- 대본 보고는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보시 역할을 어렵죠. 혹시. 내가 이 역할을 지금 이 나이에 근데 연령대가 제일 비슷하잖아. 보시랑. 비슷하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근데 평소 모습과 범죄 감독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석호의 평소 어떤 모습, 행동들과 닮아 있어. 닮아 이렇게 있습니다. 닮아 네. 있어라고. 타락하고 싶구나. 네, 타락하고 싶은 석호 네. 보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듣자마자 너무 좋다고. 어떤 노래가 그렇게 마음을 전 울렸어요? 당신의 눈 듣자마자 당신의 눈. 당신의 눈을 듣자마자 Your eyes. 쉽지 않은 네. 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하겠다고. 네. 음. 리언이 형은 혹시 어떻게? 저는 이제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이 공연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공연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하고 싶은데 나를 본 적이 없으니 노래를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보내준 게 기억나랑 당신의 눈이랑 와일드 그레이였나? 새 역할의 노래를 다 보내줘서 마음에 드는 걸로 한 곡만 보내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는 기억나를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안나 차이코프스키 할 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연락이 되고 그러면 이 공연 그때 이제 와일드 그레이라는 공연인 걸 알고 그러면 내가 로스 역할로 이렇게 됐나 보다 물어봤는데 보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쉬를 왜? 너무 잘 어울려. 그래서 보쉬는 약간 아름다워야 하고 약간 치명적이어야 섹시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왜 지금 저 그 얘기하는데 자기소개 하는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자기 소개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착하네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동현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했던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자 해가지고 보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훈 씨는 네. 오디션 프로그램 준비랑 뮤지컬 준비랑 같이 하셨는데 가장 힘든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우선은 이제 연습 기간 동안
이제 다른 것을 병행하면서 연습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 시간이 부족하죠.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음흠. 뭐 그리고 이거는 노래를 항상 하는 직업이니까 그렇죠. 이게 무한한 게 아니라 그쵸. 닳고 다는 거잖아. 그쵸, 사실. 그쵸. 그래서 사실 이제 팬텀싱어는 거의 새벽까지 계속 매일 노래를 해야 하고 연습을 맞아. 해야 하는 일정이 있어서 그때 기억나 가창 연습 그 찍던 날에도 사실 제가 그날 새벽 5시인가? 까지 노래 부르다가 잠깐 자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시간적 체력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고 좀 제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건 좀 감사함을 이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제가 결승 1차쯤에 목이 좀 완전히 나가가지고 말소리가 아예 안 나올 정도였어가지고 이제 주사를 맞고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절대 음성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날 연습하는 날이었어요. 연습하는 날이어가지고 그때 네. 그래서 네 연출님께서 그러면 와서 동선이나 이런 드라마 그라도 익힐 수 있도록 와서 참관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조연출님이 제 대사를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제가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참 죄송스러우면서도 엄청 감사하고 뭔가 이 팀이 저를 많이 아껴주고 배려해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네. 그런 아니,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항상 연습 끝나고 어디가 이러면 이제 저 합주하러 가요. 연습하러 가요. 항상 그랬거든요. 저 24시간이 거의 모자랐던 연습 와서도 맞아. 형 촬영 어제 잘 하셨어요? 방금 끝나고 왔다. 근데 진짜 성실한 게 이렇게 말하고. 지훈이가 항상 대본을 정말 빨리 외우고 맞아요. 연습이 아니었을 때도 그냥 나와서 연습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참 성실했던 친구였구나. 미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승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되게 궁금한데요. 혹시 어릴 때 라디오 많이 들으셨나요? 아 네. 약간 되게 비슷하죠. 내가 라디오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 네. 그런 느낌이 있네. 그죠. 어. 제가 라디오 좋다. 또 진출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여러분들 불러주십시오. 네. 네 이거 참 궁금한데요. 우리 석호 씨. 석호 씨는 본인이 생각한 보쉬의 이미지가 무엇이었는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한 보쉬의 이미지는 보랏빛 향기가 가득한 이미지였어요. 제가 처음. 보랏빛처럼. 네, 그 이 노래요? 보랏빛처럼 그 느낌. 보라색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혹시 뭐세요? 이미지가? 넥스트 노멀. 저는 바이올렛이요. 바이올렛. 바이올렛. 저는 보라색 하면 레드북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네. 거기에서 바이올렛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바이올렛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바이올렛 따라단다란 여인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보라색 하면 어쨌든 좀 치명적인 게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근데 보쉬가 진짜 치명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한 거예요. 맞아. 첫 대본을 딱 보자마자 분명 이 역할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는 걸 느끼잖아요. 사람의 이 직감이 네. 오잖아요. 근데도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좋을 게 없는 걸 분명히 아는데 끝이 안 좋을 걸 알면서도 가까이 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리언이 형은 혹시 보쉬의 이미지가 저도 그럼 색깔로 표현은 좀 마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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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정말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소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 지훈이 형이 약간 그게 단가요?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끝인가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으신 건지 잠깐 쉼표였는지가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훈이 형은 오, 네, 저희 잘하는데. 오,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럽게 넘어갔죠. 저희 얘기했으니까 이제 저는 궁금했어요. 네. 로스의 어떤 성격을 저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 지훈이 형. 어쨌든 제가 느꼈던 로스는 이 사람이 대본에 써 있는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우선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 인물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고 화가 나고 뭔가 뜻대로 안 되는 순간에도 굉장히 그 사람이 쓰는 문장 구조가 되게 정제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주로 하고 좀 이성적이고 감정을 느끼긴 하겠죠.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본인이 취해야 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그런 로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이 훨씬 이성이 앞서 훨씬 있는. 앞서 있는. 네, T네요, T.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와일드 옆에 그렇게 어쨌든 X잖아요. 네. X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동료로서 또 그를 멀찍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의 타고난 어떤 성품 때문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래서 사귀었던 사람하고는 친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네. 구질구질하네요. 좀 초월한 느낌이 있어요. 로스는 초월자의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석호보 씨는 네. 처음 보 씨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와 시간이 지난 지금 보 씨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어요. 네,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보씨를 처음 딱 대본을 보자마자는 내가 이런 이미지인가? 왜 그런 이미지가 뭔데? 대표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아, 처음이라고. 지금 캐스팅 제의가 간 게 석호 씨가 처음이다. 이래서 뭐 자랑하시는 거예요? 자랑은 아니고 네. 캐스팅 1순위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요? 그 정도로 나랑 잘 어울리는 역할인가? 하고 대본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하고 대본을 받고 읽어보는데 너무 못돼 보이는, 너무 못된 역할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베어 더 뮤지컬을 보고 이렇게 연락을 드린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조금 또 소년미 있는 그런 역할인가 보다 했는데 너무 못되고 영악하고 이런 역할이 나한테 왔다고? 나랑 정말 잘 어울리는 색깔일까? 이렇게 했는데 막상 얘를 공부하고 부시라는 인물을 이해하게 되면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이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다 달라 보이는 거지. 사실 모든 상황에 처했으면 인간은 다 똑같이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뭘. 근데 선택을. 근데 보시라는 인물이 닥친 상황을 전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닥친 상황을 이제 제가 깨닫고 점점 알고 저로 이입하게 되면서 보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진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점점. 원래는 처음에는 나 윤석호로 봤을 때 보시가 그래도 이 선택은 아니지. 어떻게 마지막에 이래? 어떻게 그렇게 말해? 와일드가 너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래?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시가 되니까 그렇게 되네. 내가 왜 이러는지 알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 왜 그랬는지 나 너무 알겠네. 캐릭터와 혼연일체가 되신 그쵸. 거네요. 와. 보시가 너무 불쌍하고 왜 그랬는지 너무 이해가 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지켜주고 싶을 정도로 와일드가 왜 그랬는지까지 이해가 될 정도로. 네. 상당한데요. 그러네요.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공부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알게 될 거예요. 그 상황, 그 시대에 태어났고 대본에 나와 있잖아요. 네.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형과의 관계도 엄청 쌓아져 있었는데 형이 그렇게 됐으니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바닥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상황에 처해보지 않는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그래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고시처럼 행동할 거예요. 다. 위험한 사람이네요. 왜 잘 어울린다고 하는지 네, 저는 정확히 오늘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1순위로 1순위였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연습하는 동안 좀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셨나요? 저는 그냥 어느 날 이제 연습하고 쉬는 시간에 이제 저희 그 세트에 형들이랑 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되게 낯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만 있는
뮤지컬은 처음 해봐서 음. 남자들만 득실득실하니까 뭔가 여기가 공연 연습장인지 아니면은 고등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뭔가 근데 되게 뭔가 편했어요. 엄청 편했어요. 제가 원래 형이라는 존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남이어서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형을 되게 좋아하는데 형들도 많고 뭔가 되게 마음이 항상 좀 편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여가지고. 석호 씨는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오. 정말 재밌었던 이걸 딱 이 질문을 보자마자 딱 떠올랐던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연습 완전 초반에 이제 장면 연습을 할 때였는데 다들 대본을 좀 외워오고 장면을 이제 띄엄띄엄 연습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환이 형이랑 민성이 형은 초연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랑 지환이 형이랑 민성이 형이랑 이제 첫 장면부터 연습을 딱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 혼자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내가 여기서 그냥 민폐만 끼치지 말자. 아직 장면 연습이지만 그래도 긴장이 됐던 상황이었고 지환이 형이 정말 멋있어졌잖아요. 저는 19살 때 지환이 형 공연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엄청 소년미가 있었는데 여기서 작품에서 만났는데 너무 멋있어진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맞아, 너무 맞아. 깊어졌고 맞아. 와 그때 석구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랑 완전 다른 이미지여서 처음 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멋있다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저 형.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지환이 형이 딱 첫 씬 이제 안개씩 딱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민성이 형이 그 책은 출판하자마자 논란이 될 겁니다 하는데 이제 지환이 형이 진짜 멋있게 대사가 뭐였죠? 대사가 진짜 멋있게 맞아. 이제 멋있게 뭐였지? 도리안 그레이도 처음엔 그랬지만 날개도 진입할렸어요 이건데 그 대사가 생각이 안 나셨는지 대사가 뭐였죠? 이랬는데 그때 연출님도 막 뒤집어졌죠. 뒤집어져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맞아. 저도 맞아. 직관했습니다. 네. 그때 재밌었죠. 다 빵 터져가지고 맞아. 재밌었어. 그게 너무 생각이 납니다. 맞아. 네. 그리고 저는 궁금했던 게 와일드 형들이 능청스러운 연기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그 와일드 자체에 능청스러움이 배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대본에. 네. 그런 그런 연기를 할 때 네. 우참을 하기가 힘들진 않으신지. 왜냐면 저희는 또 귀족 모먼트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근데 이제 와일드는 어쨌든 중산층 계급이고 저는 보통 중간중간에 좀 우참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언제? 그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춤으로 유혹한다고 할 때 춤을 이렇게 춘단 말이에요. 민성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무슨- 민성이 네. 형의 춤이 좀 웃겼다. 우스웠다. 아니요 우스웠다가 아니라 네. 다시 해도 될까요? 다시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와일드 형들이 네. 와일드 형들이 그러면은 능청스러운 연기라고 다시 하기엔 좀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웃기는 놈이네 이거. 답변만? 아. 네. 근데 한 번도 뭔가 웃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 맞아. 그 대형 박물관 첫 씬 때 안 웃겨요? 네. 오. 뭐 크게 뭔가 장난을 많이 안 치는 느낌이라. 형 로며 들었네요. 로며 들었다? 네, 로스가 스며들었다. 해서 로며 들었다. 내가 나에게. 네. 그런가 봅니다. 네, 로며 들었는데요, 형 벌써 그냥. 네. 석호 씨는 없어요? 네, 저는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리얼이 한 형은- 번도 웃겼던 적이 없습니다. 리얼이 형은요? 난 볼 때 웃겼던 것 같아. 볼 때? 나도 극중 보시니까 사실 웃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볼 때 좀 웃긴 것 같아. 그런 막 예를 들면 그 대형 마을 때 막 포도즙 얘기하거나 아니면 아니 뭐 이거 맞아요. 막 그 있잖아 음모아의 씬 그 씬도 웃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로스는 와일드가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곁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제 부족한 그 연기로 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로스는 뭐든지 다 본인의 선택으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러기로 마음 먹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와일드가? 로스요. 로스가? 네. 내가 와일드 옆에서 그를 지키겠다라고 결심하고 계속 그의 옆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와일드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이게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제 보시 그 감옥 중에 보시에게 쓴 편지를 주고 떠나는 장면의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네. 그와 포옹하는 그 순간에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이 사람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계속해서 고민했던 사람.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로버트 로스라는 인물이 좀 사료적으로 자료가 많이 없어요. 자료가 많이 없고, 어쨌든 이 뮤지컬 와일드 그레이에서 표현하고 나오는 로스하고 실제 로스와는 조금의 차이는 있거든요. 사실은. 네. 사실 알프레드 더글라스와 로버트 로스가 좀 그런 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감독님께서 해주셨나요? 네. 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좀 나름 프리한 와일드와 로스는 굉장히 프리한 관계였고요. 근데 어쨌든 극에서는 그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와일드 그레이란 극 안에서 로스가 어떤 인물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뭔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로 가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타적인 로스를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고 그걸 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냉정하고 조금 차갑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로스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씨들은 좀 오스카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좀 어려운 점이 꽤 있을 것 같았는데, 그쵸. 혹시 석호는 저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대본 상에 나와 있는 거는 어쨌든 극 중에서 되게 점핑이 좀 맞아.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어려웠거든요. 갑자기? 갑자기? 맞아.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있었기에 갑자기?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를 관객들에게 납득을 시켜줘야 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해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스카와의 관계를, 그리고 신뢰를 어느 정도 쌓았고 그 다음 씬에서 어떤 장면으로 이어지고 어떤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를 빠르게 제 안에 속으로 채워서 도리안에서 더러운 피로 이어져야 되고 맞아. 더러운 피에 살로메로 이어져야 되고 이런 거를 그 뒤에서 채우고 나가야 되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채우면 사실 관계는 알아서 채워진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형은 뭐가? 나도 석호랑 같은 생각인데, 보시라는 인물을 관객들이 이해하기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 선들이 너무 점핑되는 게 진짜 많잖아.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와일드랑 사랑을 했고, 그런 다음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고, 사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없이 도리안에서 바로 더러운 피로 넘어. 이 중간 사이의 그 길들이 관객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보시는 왜 저럴까? 라는 그 보시라는 인물 이해하기가 너무 이용해 먹는 것 같고, 그냥 사랑은 그냥 없는 그냥 정말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 중간중간에 관계들이 너무 안 보이긴 하지. 맞아요. 힘들죠. 네. 맞아요. 그랬었죠. 그러면 로스가 보씨에게 네. 진정으로 얻고 싶었던 답이 뭐였길래 네. 보씨에게 편지를 전해주러 갔나요? 로스는 왜
자신의 해석이 담긴 네. 오스카 와일드에 대한 책은 남기지 않고 오스카 와일드의 편지로만 출판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와일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술은 말로 전해져야만 존재한다. 네. 그 말에 적극 동의를 했던 것 같고요. 적동. 네. 진짜 난생 처음 들어와요. 형. 적동. 적동. 예. 적극적인 동의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전해주라고 했잖아요. 네. 와일드가 보쉬에게 전해주라고 네. 했고, 원래는 원본을 전해주라고 했는데 사실 실제로 로스는 사본을 보쉬에게 전해주죠. 근데 어쨌든 이 극에서는 그게 뭐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오스카를 로스가 존중해줘서라고 생각을 하거든. 맞아요. 그가 아무리 보쉬랑 있었던 그런 편지들이 물론 험한 말도 있고 안 좋은 말과 좋은 말이 섞여 있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로도 그냥 와일드의 예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난 그의 예술을 망치기 싫어서 그런 걸 놨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제 보쉬도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냥 오스카 둘 다 오스카를 너무 사랑했나 둘 다? 어쨌든 오스카의 그런 예술적인 거를 둘 다 너무 사랑했으니까 인물이 아니어도 예술적인 걸 사랑했으니까 그렇죠. 그의 작품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로스는 와일드가 뭔가 이제 희곡을 쓰고 글을 쓰는 내내 어떤 뭘 어떻게 해라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뭐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은 논란이 있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제안, 그리고 끝까지 설득.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 결국에 넘어갔는데 뭐 표현이 어떻고 저렇고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그냥 정말 사업가로서 그 정도만 한 거죠. 자신의 사견을 덧붙이지 않고 딱 보쉬의 이름 정도만 빼는. 네. 근데 결국 또 원본은 다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로스가 판단했을 때 이 수신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로스랑 보쉬랑의 관계가 재밌는 게 나는 항상 로스를 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나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올곧게 한 자리만 꿋꿋이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보쉬는 그의 정반대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잖아. 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와일드가 그 두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랬겠구나. 그래서 그게 재밌는 거 같아. 다른 매력이 다른 다른 매력이 맞아요. 있으니까. 바람둥이. 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쉬의 시점에서 보는 새 와일드와 로스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궁금한데요. 우선 와일드 먼저 할까요? 보쉬. 와일드 먼저. 네. 와일드 형들은 경수 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와일드라면 저러지 않았을까? 나도 진짜 그 생각 많이 했어. 네. 정말 진짜 와일드가 네, 진짜 진짜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엄청난 자유로운 영혼 맞아. 같이 느껴졌고 맞아. 처음 연습할 때부터 저는 너무 느꼈어요. 맞아. 진짜 살아있는 와일드다. 저는 이랬거든요. 맞아. 경수 형 보면서 처음 이제 아름다워 그 부를 때도 너무너무 행복한 와일드가 보였고 저 모습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런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예술가니까 그런 작품들이 나왔겠구나. 주변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근데 와일드는 그렇게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듯이 살고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와일드였어요. 경수 형.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민성이 형은 가장 어떻게 보면 단단한 와일드라고 생각하는데 그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단면적이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또 위트한 그런 와일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성이 형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진짜 우직하고 진짜 깔끔한 되게 무게감 있는 와일드구나. 경수 형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소년미가 또 있어요. 그 안에서 맞아. 나오는 민성이 형의 맞아.
어린 아이의 순수함이 또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정민이 형은 저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나쁜 표현이 아닌데 빈구미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정민이 형을 딱 처음 보자마자 저 형님은 진짜 빈구미가 진짜 엄청나다. 진짜 해맑고 해맑고 아이 같죠. 맞아. 그게 너무 굉장히 너무 해맑고. 너무 너무 잘 어울리는 그게 와일드에 진짜 너무 스며들어 있고 그게 너무 잘 와일드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시를 하고 있으면 조금 미안해요. 정민이 형을 정말 이 그렇게 영화 만드는데. 네, 그렇게 만드는 게 나도 사랑하지만 저렇게 해맑게 웃어주고 있고 나를 정말 저렇게 나를 바라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사람이 맑고 깨끗하니까 그게 너무 그런 매력이 있는 와일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로스드의 차이점은 지완이 형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워요. 맞아. 날카로운 정말 예민한 로스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드는데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는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지완이 형이랑 같이 연기를 하면 더 날카로워지고 더 지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드는 그런 세중이 형 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감성적인 감정적인 로스라고 생각해요. 셋 중에 가장. 그래서 하면 저도 모르게 어쨌든 귀족이잖아요, 둘 다. 저희 둘이 대화를 할 때는 표정이나 이런 게 저희 감정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고 한번 감추고 꼬아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중이 형이랑 하면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바로바로 오니까 나도 바로바로 나가게 되는 그런 지완이 형이랑은 다른 매력이 있고 지훈이 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성적인 형이 아까 여기 지훈이 형 팬분께서 말했듯이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성격의 로스라고 정확하게 저도 너무 그렇게 보였고 느끼고 있거든요. 지훈이 형이랑 할 때. 그래서 저도 이성적으로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중이 형이랑 다르게 형이랑 할 때는 더 이성적으로 가고 근데 또 보씨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싶어지는 최대한 나도 이거 감추고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애니까 그게 내가 더 어려지는 느낌? 그게 더 그걸 아는데도 그러고 싶어지는 나도 로스처럼 하고 싶어지는 그게 어린 스텐션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 하영이랑 할 때는 더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경수 형이랑 할 때는 석호랑 똑같아요. 정말 자유로운 예술가 같은 맞아요. 느낌이 정말 많이 나요. 약간 와일드에서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그 리뷰가 내 소설보다 자극적이잖아.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일드 같아요. 맞아. 사람들이 어쨌든 예술가고 자기도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혹평도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정말 신경을 안 쓰고 어떻게 리뷰가 내 소설보다 자극적일 수가 이런 말 정말 잘 어울리는 와일드라고 생각하고 그 전 약간 다른 게 이게 진짜 사람마다 약간 다른 게 있는 게 저는 오히려 정민이 형이 정말 단단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단단한데 그 안에 위트가 많은 사람 같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내가 뭘 다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와일드의 맞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포근하죠. 내가 겪어보지 못했던 아빠의 사랑을 받는 것 같은 보시한테 그런 뭘 해도 든든한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는 와일드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예술가의 위트 뭐 예를 들어 당신의 눈을 할 때 이렇게 카페팅 이렇게 튕겨준다거나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민성이 형은 저는 좀 불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보쉬랑 비슷한 점이 많은 와일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술가다운 예민함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근데 보통 보쉬랑 대일은 보여주신이나 그런 데 보면 이제 팽팽함이 달라요. 그쵸. 민성이 형이랑 하면 나를 진짜 버릴 것 같고 맞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더 붙잡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약간 지지 않죠. 그런 형도 이렇게 불같은 와일드니까 맞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제 로스들은 지완이 형은 석호랑 똑같다 생각이 진짜 송곳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차갑죠. 찔리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찔리는 기분이 나고 그것 때문에 반응을 더 하게 되는데
세중이 형은 이제 그 반대인 것 같아요. 내가 찌르고 싶어. 타격이 들어가는 게 표정엔 보여. 그리고 세중이 형의 로스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와일드에 대한 사랑이 정말 큰 사람 같은데 또 지환이 형은 이제 와일드의 예술적인 평판들이 무너지지 않기 단단히 지탱해주는 느낌도 엄청 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훈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까도 말했던 정말 나무 같은 로스 맞아요. 정말 꼿꼿이 그 자리를 지켜줄 것 같고 와일드가 뭐 안 좋은 일을 겪든 좋은 일을 겪든 그 사람의 그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로스라고 진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의리 있는 로스. 세 명 다 너무 매력 있어요. 맞아요. 세 캐릭터 다 너무 매력이 있어요. 세 명 다. 그러면 네. 로스만 들어볼 수 없으니까 우리만 들어볼 수 없으니까 저 보시의 보시의 네. 아 없는 질문이라 당황하시겠지만 아니요 아니 뭐 사실 같이 호흡을 맞췄으니까 네. 찬찬히 돌아보면 우선 정휘영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는 정말 와일드를 사랑했나 보다. 그러니까 좀 측은지심이 느껴지는 로스의 입장으로서 그 너는 없었어 후에 이제 나는 정말 그를 사랑했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 말을 진심으로 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뭔가 매몰차게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매차. 네. 매실차. 네, 어쨌든 네. 그렇고 그리고 이제 리현이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굉장히 그 소년, 그러니까 그 날것의 에너지를 되게 많이 느껴요. 되게 직관적으로 뭔가 본인이 느끼는 것을 전부 다 표현하고 그 에너지가 되게 강하고 그리고 아직 무대에서 저희가 호흡을 맞아, 못 맞춰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리현이 형의 보시를 많이 봤었는데 보고 있으면 되게 시원해요. 시원하고 정말 다 하더라고요. 맞아, 표현할 거 다 해요. 다 해요. 이런 시원하게 에너지가 그려줘야죠. 이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 그런 보시라고 느껴지고 그리고 재환이 형 같은 경우는 제가 재환이 형이랑 가장 이제 공연에서 지금 제일 많이 합을 맞추고 있는데 진짜 짜증 날 때가 있어요. 네. 확실히 공연에서 많이 맞춰봤으니까. 그쵸. 그치 다를 수가 있지. 맞아요. 그치. 로스의 입장이니까. 네. 맞아요. 그치. 진짜 가증스럽네. 약간 그럴 때가 되게 많고 재환이 형의 보시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보여요. 이용하는 거야. 네,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한다고 믿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이용으로 시작됐는데 네, 그냥 그게 사랑이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가 그 와일드 옆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듯한 그런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도리안이네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석호 보시는 사실 좀 뭐라 하게 좀 가소로운 보시. 이제 무대에서 해봤나? 안 해왔잖아요. 안 해봤어? 그 보여줘. 왜냐면 가소롭다. 가소로운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보시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원고 뭐 이래가지고 티격태격을 하는데 칼을 들고 저를 보고 있잖아요. 왠지 내가 맨손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좀 가소로움이 느껴지는 보시인데 어쨌든 제일 뭐랄까 좀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보시인 것 같아요. 가장 좀 어린아이 같고 실제적으로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실 나이 어리면 연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치. 맞아. 네, 어린 건 절대 연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그 본인이 그 나이대에서만 나오는 그런 애됨이나 순수함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보시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얼굴 보여주는 씬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살로메. 아름다워? 아니요.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마니에서 처음에 아름다워 할 때 이렇게 보여주는 그때가 참 하얗고 참 진짜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유. 피부가 곱고 맞아. 솜털이 보이잖아요. 막. 그치. 네.
그래서 그런 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름답다. 빨리 지훈이 형이랑 첫 공을 하고 싶어지네요.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 아직 공개는 할 수가 없고. 아 빨리 이 가소롭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몸이 근질근질하네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근질근질하네요. 형 아쉽지 않으세요? 뭐가? 아쉬워요. 너무 아쉽지만 와일드 그레이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이럴 거면 뮤지컬은 SBS 라디오 앱 고릴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SBS 팟캐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 스파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요일 2부도 많은 청취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럴 거면 잠시만요. 밝게 끄듬을 올려서 항상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다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끄듬 올렸는데 좀 더 올릴까요? 밝게가 여기 있어가지고 하이 C까지 올려달라고 하더라고. 이럴 거면 뮤지컬.